요즘 불면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일 7시간씩 이상 잠을 잘 자는 것과 잠자는 시간은 좀 더 짧더라도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 슬립, 수면 논문에 딱 이것을 비교한 논문이 게재되었는데요.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좀 더 길게 자는 것보다 전체 사망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최근에 잠이 잘 안 오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뭐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잠을 자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직접 시도해 본 것 중에서 수면의 질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 중에서 중요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이 아침에 규칙적으로 잠에서 깨고 침상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한 첫 번째 잠을 잘 자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알람을 여러 개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약간 역설적이기도 한데 아침에 여러 개를 맞춰놔야지 그 시간대에 일어나고 실수가 없겠죠. 하지만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 중에 아침에 알람을 여러 개 맞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개 알람을 맞춰놨으니까 또 울리겠지 하고 알람을 또 끄고 다시 잡은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하버드 의대에서 이것에 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면 몸이 개운하지 못하게 되어서 피로가 점점 쌓이게 되는 그런 상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알람을 끄고 다시 잘 때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아데노신이 분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야 될 때 계속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잠을 깨는 데는 더 어려워지고 얕은 수면으로 다시 자게 되어서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되는 이러한 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고 나서부터는 알람을 딱 한 개 맞추고 스마트폰을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놔두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20분 후에 긴 간격을 두고 알람을 한 개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면의 질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정말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때가 되면 불안해서 1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여러 개를 맞추긴 합니다. 알람음은 계속 들어서 익숙해지면 잠결에 잘 들지 못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람음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바꾸는 것도 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잠을 잘 자는 방법은 들숨 3초, 날숨 6초의 호흡법을 3분씩 2번 이상 해보는 것입니다. 1대2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이 호흡법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기를 마시는 들숨보다 공기를 내뱉는 날숨이 2배 정도 더 긴 것을 말합니다. 들숨보다 긴 날숨은 심박수를 낮추고 과도한 각성을 완화해 주어서 불면증을 해소해 줍니다. 이거를 또 언제 응용하냐 하면 우리 골프 선수들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티박스에 설 때 들숨을 짧게 쉬고 날숨을 길게 해서 심박수를 낮추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도한 각성을 완화해 주는 데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숨을 날숨보다 길게도 해보고 들숨과 날숨을 같은 길이로도 해보고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도 해본 이러한 논문이 있습니다. 많은 실험들을 해봤죠. 결과는 들숨보다 날숨을 2배로 길게 한 것이 심박 변이도라고 해서 심박수의 불안정한 정도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논문을 통해서 오랜 기간 장기간을 하면 혈압과 같은 건강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잠을 잘 자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선과 견과류, 시금치, 달걀, 바나나와 같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수면과 이 트립토판은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들 때 재료로 쓰이고 낮에 세로토닌이 적절히 만들어지게 되면 저녁에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트립토판을 먹으면 결국 세로토닌을 거쳐서 멜라토닌을 잘 만들어줘서 수면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이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사람에 비해서
트립토판이 부족한 사람은 렘 수면의 시작이 지연되었습니다. 렘 수면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트립토판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에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수면에 좋은 음식으로 바나나가 유명합니다. 바나나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동시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때 비타민 B6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더 잘 바뀌도록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세로토닌이 많아져서 멜라토닌이 많아지는 것이죠. 더 좋은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바나나를 먹으면 멜라토닌 농도가 높아져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멜라토닌의 수면제를 드시지 말고 견과류나 바나나 이러한 것들을 평상시에 잘 드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하루 최소 15분 운동을 하시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운동을 끝내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8% 정도 높아졌습니다. 인터벌 운동과 같은 고강도 운동을 잠자기 1시간 전까지 끝내면 수면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잠자기 2시간 전까지 운동을 끝내라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도 15분 정도를 투자해서 운동을 낮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잠을 잘 자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말에 자기 전에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 방법으로 논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잠이 잘 안 올 때 유튜브나 TV를 보지 말고 책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좋다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더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논문을 보고 저도 해본 방법인데요. 주말에 자기 전에 5분간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우고 자기도 해보고 5분간 일기를 쓰다 자기도 해보고 그냥 자기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분간 계획을 세우다 잔 그룹은 평균 15분 만에 잠이 들었고 나머지 그룹은 잠이 드는데 25분 이상이 걸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수록 더 빨리 잠이 잘 들었기 때문에 주말에 하루 잠을 잘 자는 방법으로 자기 전에 계획을 세워보시면 수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수면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논문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병원에 불면증으로 오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수면에서 깊은 수면을 하는 데에는 목욕이나 조격을 하는 방법도 이전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수면에 대한 이전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고 오늘 설명드린 이러한 방법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